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될 늙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젊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변화를 몸과 마음에서 느끼게 되죠. 그런 변화를 마주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바로 늙으니 다 부질없었다는 생각이죠. 젊었을 때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넘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른 채 지나쳤던 노년을 맞이하면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노년이 단지 지나가는 시간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건강,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 이 세 가지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잘 챙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훨씬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제 사연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늙음은 결코 부질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노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두려워하거나 우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노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맞이할 방법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노후를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계획, 꿈, 희망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노후를 얼마나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늙음이 다 부질없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년을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내 몸을 아끼는 것.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몸이 잘 돌아가고 힘든 일도 쉽게 해낼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는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 이제는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 그동안 지나친 무리나 방치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더 활기차게, 더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도 덜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우울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 이틀만 열심히 한다고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통해 신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신체가 변화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를 강화해 줍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신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70대 초반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무리한 운동으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히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통증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는 운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갑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는 건강을 돌보는데 많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점차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단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줄여가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이전에는 탄산음료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었지만 그 후로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으며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변화는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몸이 유연해지고 근육이 강화되어 다리의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점차 할머니는 운동을 일상에 완전히 통합시켰고 운동을 끝낸 후에는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순간은 한 달 뒤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소풍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항상 나가기를 미루었던 소풍이었지만 이번에는 건강이 좋아져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이 경험은 할머니에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해주었고 그녀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며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80대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활동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잘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요.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몸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늦은 일이 아니며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연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삶의 태도, 즉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변화, 그리고 때로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자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보다 내면의 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에 이릅니다. 즉,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자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무조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에 대해 마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75세로 세 아이를 둔 어머니이자 5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일과 가사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만성적인 관절염과 고혈압, 그리고 당뇨까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자 할머니는 점차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밭일을 나가거나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할 일이 없고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허전하고 우울해요. 할머니는 가족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가족들은 걱정하며 조언을 해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더 외로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마음을 떨쳐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음을 다잡기 위해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서 기록하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은 날씨가 맑고 공기도 좋다, 아이들이 전화해줘서 기분이 좋다는 등의 작은 일들이 할머니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동네 한 바퀴만 돌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점차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서서히 일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예전에 농사일을 하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네.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나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 나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삶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즐길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였어.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할머니는 그 말처럼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 변화들을 받아들이면 노년은 그 자체로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과 관계, 사람들과의 교류.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연결과 관계는 단순히 외부와의 소통을 넘어서 감정적 안정, 행복, 그리고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나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 관계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독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한계나 사회적인 위치 변화 등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교류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대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기쁨을 나누고 우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연결과 관계는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며 때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느끼는 안도감과 편안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교류는 결국 우리의 행복을 키워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스트레스,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건강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동이나 동호회,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특별한 날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더 많은 힘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삶의 끝자락까지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세 가지는 건강,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때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